4. 물질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 4. 물질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 고체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고체가 용해도를 측정하고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물질 설명해라, 이런 서술식 문제가 나온단 말이고, 대답은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므로,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므로 여러가지 고체의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 물이 있는데 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얘들이 많이 녹는다. 대부분 올라가죠. 온도에 따라서 별 변화 없는 건 염화 나트륨,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제일 많은 건 질산칼슘. 자, 그래서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다르다. 두 번째,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할 수 있다. 온도, 압력에 따라서 또 용해도가 달라진다. 고체는 주로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체는 210페이지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진다. 압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져서 올라가 버리고, 압력이 낮아지면 또 용해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올라가도 용해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져도 용해도가 낮아져서 기포가 나간다. 이런 변화를 알 수가 있죠. 사의 주변에 소금 덩어리가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용해도보다 더 많은 소금이 있으니까 고체 상태로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용질과 용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용질은 뭡니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용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즉 설탕물로 이야기하자면 물은 용매고 설탕은 용질, 그렇게 되죠. 설탕물을 예를 들어 용질과 용매를 설명하시오.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로서 설탕이고,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로 물과 같다. 포화용액 나오죠? 사에는 포화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 못해서 소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결정 상태로 있는 거고, 포화용액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온도의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한 녹아 있는 용액을 포화용액. 사의 소금물은 포화용액 상태라서 소금을 여기다 더 넣어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 못한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불포화용액이랍니다. 불포화용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포화용액보다,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용매가 아니고 용질.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 용질이 나와야 되고 포화용액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죠.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불포화용액이라 합니다. 일반 바닷물, 부산의 서해, 동해, 한국의 서해, 동해, 남해에 있는 바닷물과 사해에 있는 사해에 있는 물의 용액을 비교하시오, 이러면 일반적인 바닷물은 불포화용액이고 사해는
포화 용액이죠. 이미 다 녹을 대로 더 이상 녹지 못할 만큼 녹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정한 양의 용매, 그 물이 일정하게 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 어떤 게 들어간다. 설탕이든 소금이든 들어간다. 그 용질의 양이 그 용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르다 이 말이죠. 그걸 또 실험해 보자 이겁니다. 즉 용매에 물에 녹는 용질, 설탕이랑 소금이랑 그 종류에 따라서 녹는 구람이 다르고, 또 여기에 녹을 때도 똑같은 설탕이라도 똑같은 용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시오라면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쭉쭉쭉. 다르다는 거 인식하고 이거를 실험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주관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질산칼슘과 질산나트륨을 시험관 4개에다가 질산칼슘을 4개에다가 시험관 4개 각 물 10g을 넣고 용질 6g, 9g, 12g, 15g씩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는 양이 달라지겠죠?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녹는다 그랬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끓인 상태에서 각각에다가 용지를 넣으면 온도가 식으면서, 끓은 상태에서 온도가 식으면서 포화 용액이 돼버리고 포화 용액보다 더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 결정이 언제 생기는가, 몇 도에서 생기는가, 물 몇 도씨 때 생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많이 높여놓고 결정이 생기는 거 보면 딱 걸리는 데가 결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끓인 거에서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과정을 이해를 했다라면 이제 210페이지 서술식 문제를 우리가 예측을 해봅시다. 예상을 해봅시다. 용해도란 무엇입니까? 이런 또 설명이, 뭘 용지를 녹였더니 결정이 생기다 이러면서 여러가지 또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묻는 건 용해도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용해도란 뭐예요?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입니다. 100g입니다. 1kg 아니고 1g도 아니고 100g입니다. 이런 거에 문제가 나오겠죠.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관식을 쓰라 할 때는 그냥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100g에 녹을, 퍼센테이지랑 비슷해요. 용의 도 우리가 퍼센테이지 할 때 보통 100분의 몇 하죠. 그러니까 100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해도로 간다. 용해도 곡선이란 뭘까요? 온도에 따른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용해도 곡선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의 고체 물질에 대한 용해도 곡선. 고체 물질 아니더라도 용해도 곡선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용해도는 특성 뭐 나왔었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렇게 나오죠. 고체 물질의 용해도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체 물질의 용해도 특징 어디 있나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물이나 알코올이나 뭐 다르겠죠. 뭐 식용유나 고체 물질의 용해도의 특징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죠. 항상이 아니고 고체 물질은 고체 물질 질산나트륨, 소금 뭐 이런 거죠.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이게 다 지금 고체입니다. 기체는 액체가 아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용해도로 나타날 때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고체 물질의 용해도로 나타날 때에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높아질수록은 빼고 고체 물질이니까 높아질수록이네. 온도에 따라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또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이제 기체로 넘어갑시다. 기체는 요 실험을 했죠. 이렇게 찬물과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어디서 많이 올라오느냐? 뭐가 뽀글뽀글 어디가 많이 올라오냐? 기체가 많이 뽀글뽀글 올라온단 말은 여기에서 많이 못 녹는다는 거죠. 용해도가 이게 크다는 거고 작다는 거겠죠. 뽀글뽀글 올라오면 따뜻한 물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면 따뜻한 물에서 용해도가 적어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압력을 감압하는 거예요. 감압. 압력을 적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압력을 적게 하니까 또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럼 뽀글뽀글 올라온단 말은 이 용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못 녹으니까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그렇죠? 또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면 예시를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탄산음료수입니다. 실온에 보관한 탄산음료수에서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한다. 실온에. 냉장고에 있을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산음료 뚜껑을 여는 순간 기포가 발생한다.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게 콜라 이야기고요. 탄산음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추운 겨울에 꿀을 밖에 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용해도가 낮아져 흰색 결정이 이런 설탕이 생긴다.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 표현하는데 결정이 생깁니다. 포화도가 용해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져서 어디에 두면 겨울철 바깥에나 냉장고 안에 두면. 그래서 꿀이 이렇게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데 냉장고 안에 넣으면 잘 안 움직이고 더 냉장고 안에서 오래 있으면 용해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포도당 결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3번 깊은 바닥층 잠수부가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면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질소기포가 형성하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잠수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 속에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 물질이나 혈장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질소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근데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기압 뭐 이렇게 돼버리면 질소가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 이 혈관에 걸리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물속에 녹아 있던 게 이렇게 녹아 있던 게 이 물속 안에서 기포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기체가 됩니다. 이제 액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기체가 돼버립니다.
그럼 얘들이 흐르지가 않죠. 이제 기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다시 이 혈관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용해도가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아니 기압이 올라가서 기압이 낮아져서 용해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세 가지를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쓰면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고, 간단하게 서술할 때는 있는 그대로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너무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며 압력이 급격히 낮아진다. 압력이 급격히 낮아진다. 혈액 속에 녹아있는 질소가 기포를 형성한다. 기포를 형성하면 이 자체가 혈관이 흐르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에 남아있는 소량의 염소 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체의 용해도 관련지어 설명해봐라. 수돗물에 나와있는 염소 기체를 용해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 용해도를 낮춰버리면, 용해도를 낮추면 기포가 발생해서 올라가겠죠. 용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낮추면 되겠죠.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낮추면 됩니다. 온도를 올려, 콜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기체는 콜라를 생각하고, 온도를 높이면 되겠죠. 온도를 높이면 끓이면 되겠죠. 아니면 압력을 낮춘다, 감압시킨다. 어떻게 감압시키지? 끓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조금만 온도를 올리면, 끓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온도를 올리면 많이 기포가 발생해서 나가버리듯이 염소 기체도 빨리 다 나가버리겠죠. 온도를 올리면. 그래서 뭐 햇볕에 놔두거나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 좋겠죠. 더운 여름날 어항 속 금붕어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입을 뻐끔거리는 경우가 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생각해보세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콜라라고 생각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물속에 있는, 여기는 이산화탄소고 물속에 있는 산소 자체도 작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서 산소를 먹는 경우겠죠. 그러면 멋진 말로 쓰면은 선생님이 불러줄 건데,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쓰면 되겠죠. 요거랑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속 안에 용존산소라 그래요.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산소 결핍이 생기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뻐끔거립니다. 그러면 공기가 같이 들어오면서, 물하고 공기가 섞이면서 물 속에 다시 산소가 좀 더 녹아서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길게 적을 필요 없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중단한 점검. 중단한 점검 어려운 문제가 없고요. 니오스호의 비극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고, 중단은 끝났어요. 중단은 물질의 특성에 대한 단원이죠. 이것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섞이는 것과 섞이지 않는 것, 물질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릅니다.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다르고 물질에 따라 용해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물질 혼합물,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여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밀도가 서로 다른 예시, 그 다음에 용해도가 서로 다른 예시를 다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은 물질의 특성을 마치겠습니다.